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번에 재입고된 라니맘닷컴의 미구아라 마스크팩 3종 세트를 추천합니다. 노란색이 오리지널이고요. 빨간색은 안티에이징, 주름살 펴주는데 더 효과적이고요. 파란색은 특별히 건조한 피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제품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의 주문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분들도 피부관리 하셔야죠. 라니맘닷컴 주문하시면 바로 당일날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2, 3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는데 그 영향이 나타날 시기가 크리스마스 연휴와 겹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도 추수감사절 이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공항검색대 통과 인원만 680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절반 이하 수준이라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동의 영향이 2주 뒤쯤 본격 나타날 건데 그때가 다시 크리스마스 연휴와 겹쳐 더욱 위태로운 폭증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Perhaps even 2 or 3 weeks down the line that we may see a surge upon a surge. You know, we don't want to frighten people, but that's just the reality. 사망자 역시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may be looking at 3,000-4,000 deaths per day as the surges on the ICUs mount. 미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 여행했던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은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But you need to assume that you're infected and not go near your grandparents and aunts and others without a mask. 보건당국은 다음 주 백신이 승인되는 대로 곧바로 배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 can quickly review those EUAs and hopefully start sending out vaccines again within 24 to 48 hours. 이런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사의 백신이 시카고로 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신 승인과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일본 역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중국 경제인의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상당수의 복장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과 중국 간 경제인 상호 입국이 시작된 첫날,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중국인들이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마스크뿐 아니라 고글에 방호복까지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한국選手は心配。日本少し心配。まだ収束されてない状況なので、やっぱり感染拡散しないようにそれを気をつけながら。 일본은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 출입국 제한과 방역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 9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한 달 전부터 진단검사도 면제됐습니다. 일본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리낌 없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입국자들도 쉽게 눈에 띄니다. 交通機関が使ってはいけないですね。気づかないでか船の中に乗せちゃうこと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입국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 정책을 아예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항을 잇는 철도의 경우 입국자만 탑승하는 전용칸을 별도로 두는 방식입니다. 느슨한 방역 논란 속에 일본 공항 검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히사모도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냈고요. 히사모 뉴스는 쉬었지만 히사모의 경제 뉴스인 미주노래
뉴스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미주노을도 구독해 주셔서요. 뉴스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두 주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 모두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은 일단은 코로나의 이 추적 프로젝트를 통해 어제 29일 입원 환자가 93,238명을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전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지난 19일 8만 명을 넘어섰고요. 일주일 뒤인 26일에는 9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곧 27일 연속으로 1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CNN은 추수감사절 이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다시 집으로 향했다면서 추수감사절 여행에 따른 코로나 확산은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연방교통안정청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다음날은 27일부터 29일까지 296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지금 여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0개 주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재난 상황과 같다면서 코로나 확산에 병원이 완벽하게 대비할 방법은 없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땡스기빙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거쳤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처음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바이든 당선자가 재무장관의 첫 여성 제닛 옐런을 지명을 확정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일단 주목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시킨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뒤어지는 경제 뉴스는 희사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뒤이어서 계속해서 경제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녹화 영상 지금 편집 중에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30일 월요일 지난 땡스기빙 연휴를 끝내고 시작되는 첫날이면서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하지만 오늘 뉴욕 주식시장 거의 피바다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지 않은 장이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으로 반전을 해서 일단 러셀 2000의 하락이 눈부셨고요. 지금 역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코로나 확산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의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해서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오전 9시 21분 서부 시간 현재 아직까지도 모든 S&P 500, 다우 30, 나스닥, 러셀 2000은 다 빨간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가 종목 추천으로 소개해드렸던 아멜 주식은 이 와중에서도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애프터마켓에서 600불 이상에서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 계속 밀리더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최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전기차 3인방 리오토, 샤오펑, 니오는 오늘 큰 폭 하락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하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샤오펑은 60불이 깨진 상태고요. 이외에도 팔런티어 역시 오늘 시작할 때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일까요? 지금 하락으로 반전이 되어서 현재는 마이너스 2.26% 27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27불에서 거래 지지가 되면서 오늘 장을 마칠지 아니면
후반부에 끌어올려서 30불 이상에서 플러스로 맞춰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줌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GM과 니콜라가 오늘 소규모의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가운데 니콜라는 무려 22%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GM도 약간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10월 달에 10월 한 달 동안에 벌은 거를 다 토해내는 모양새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주놀에서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리즈로 경고를 했었는데 오늘 CNN에서 발표하는 그 Fear and Greed 지수는 9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락장에서 하락할 때 주식을 사는 것은 맞지만 바닥과 지지선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부터 정말 긴장하고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온다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12월 21일 S&P 500 지수 편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분할 편입의 방법이 두 차례로 나누어서 테슬라를 S&P 500 지수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수의 일단은 전문가들은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할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최소 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편입되었던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이례적으로 너무 시총이 큰 관계로 2단계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반기는 분위기인데 어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애프터마켓 시작하기 전에는 테슬라 주식 종목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600불 이상에서 이제는 드디어 600불대에서 안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시작과 함께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현재 581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 본다면 600불 이상은 충분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렇지만 쉽게 600 고지 탈환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게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의 움직임인데요. 테슬라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PMI라고 하는 건데요.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PMI는 52.1을 나타내서 2017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에 서비스업 동향을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도 56.4로 9개월 연속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효과일까요? 지금 금값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금은 와이골드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백금 가격이 이달 들어서 14%나 올라서 온스당 96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금값은 여름철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 등으로 무려 4.8%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때문에 왜 백금이 오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이든주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수소 에너지, 전기차 중에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천연 자원,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나 전기차 등의 보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런 수소 에너지와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백금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금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백금이 지금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백금을 투자하실 때는 금만 보면 안 되고요. 금, 은, 백금, 이걸 잘 보시면서 잘 들어가시면 뭐니 해도 사실 또
불안한 시장에서는 금만큼 또 안전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원유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자, 오페크가 30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증산 시점의 연기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페크가 내년 1월 하루 190만 배럴의 증산 연기 문제를 놓고 이날 비공식 협의를 벌였지만 아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1일부터 열리는 내년 원유 생산 정책 결정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의 재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증산 연기 논의를 촉발했지만 최근 또 코로나 백신 소식, 그 다음에 미국의 SA일 오일 증산 움직임이 증산 연기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자, LA 카운티에서 더 강화된 New Stay at Home, 공식 명칭은 New Stay Home Order입니다. New Stay Home Order. 그러니까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주 동안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도록 활동을 제한하면서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나 룸메이트 외에는 그 누구와의 모임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야외에서 행하는 교회 예배와 시위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미국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12월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확산이 겹쳐서 발생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첫 배포 물량이 생산지인 벨기에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화물기에 실려서 지금 시카고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서 즉시 전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약사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3상에서 예방 효과가 94.1%로 재차 검증됐다면서 FDA의 긴급 승인을 요청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제약주들의 주식들은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소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 듣고 들어가셨다가는 상투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팬데믹에 따른 코로나 쇼핑이 급증하면서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22%가 급증한 온라인 매출이 오늘 사이버 먼데이인 35%나 폭등해서요. 100억 달러 이상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월요일이 드디어 본격적인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다가 미끄러져서 오른쪽 발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몇 주 동안 워킹 부츠나 보조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이곳 미국 현지에서는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차기 대선 재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차기 대선 재출마 선언. 한편 법적 투쟁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직도 펜실베니아나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중 4개 주에서 부정표들을 제외하면 곧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대학 입학 원서를 한창 쓰는 날이거든요. 접수하는 날이고 저희 첫째 녀석도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유시 계열의 학교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마감을 연장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어저께 29일 유시 계열은 지원 원서를 마감하는 데드라인이었는데요.
마감일을 12월 4일 돌아오는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당초 얘가 마감일인 오늘이 이제 마감일이었네요. 유씨 계열은 일단 웹사이트에 접촉할 수가 없고요. 웹사이트가 접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자 일단 이게 연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업상의 EDD도 그렇고 왜 이렇게 미국의 이런 사이트들이 좀 허접한지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LA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또 5,0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번에 이 연휴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코로나 확산세에 지금 특별히 이 남가주가 초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부와 저기 동부 쪽도 병실이 모자르는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이들을 수용할 만한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실이 넉넉하면은 괜찮은데, 병실이 부족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지금 일본이 좀 그렇죠. 붕괴되면 정말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데, 일단은 이 더블팁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현지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북한에는 코로나 환자가 제로라고 나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이번에 지금 백악관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이 바이든의 행정부 내각들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30대와 40대의 워킹맘들이 대거 지금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양새지요.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니콜라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좀 한번 볼까요? 지금 폭락해서 조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GM이 지분 취득을 안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GM이 일단 사기 논란에 휩싸인 수소 트럭 니콜라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최종 발표를 하면서 니콜라 주가는 지금 25%가량 폭락했다가 좀 조금 올라서고 있고요. GM은 지난 9월 초 20억 달러를 투자해 니콜라 지분 11%를 취득하고 상업용 수소 트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 투자 업체인 힌덴버그가 저격을 했죠. 니콜라는 기술이 없다. 당시 GM은 니콜라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거쳤다고 했지만 결국 GM이 지분 취득을 포기하는 걸 봐서 니콜라가 기술이 없는 것은 사기였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GM이 니콜라 지분 취득 계획을 접으면서 니콜라의 상업용 수소트럭 공동개발 계획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요. GM은 다만 니콜라가 향후 픽업 트럭 배저를 출시할 경우에는 배터리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는 소비자들이 낸 배저 트럭 사전 주문 예치금을 모두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대로 퇴출되는 분위기네요. 비트코인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다 반짝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오늘 현재 19,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하나 돈은 약 2,100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장보다 5.6% 상승한 19,222달러를 기록해서 지난 2017년 3년 전 12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19,650달러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때 사서 물렸는데 안 팔고 버틴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버틴 사람 거의 없죠. 변함없이 일단은 급등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미즈노는 분명한 입장을 처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하시면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은 하시면은 안 되고요. 차라리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는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비트코인과 관계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를 지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대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국말로 중신구어지와 중국 해양 석유 CNOOC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가 제한을 받게 되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 기업 4곳을 중국 군부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포함해 모두 35개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고요. 저희 미즈노을 뉴스에서는 일전에 그 30개 넘는 기업들을 저희가 영상에서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 회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로 담겨져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부는 일단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의 하이크비전,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이 이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고요. SMIC의 경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기술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금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즈노을 가족 여러분, 통키뉴스 더불어서 시사모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는 여러분에게 경제 뉴스 중심으로 코로나 때에 참으로 희망을 주는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